자, 마케팅 전략 과정 넘어갑니다. 마케팅은 순환적인 기능이다. 어떤 마케팅 계획이든 단계적인 전략 수립 과정을 거쳐서 최종 평가를 거쳐 다시 계획을 수정하는 plan, do, see, plan, do, see 이거를 반복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마케팅 전략 수립 과정은 다음과 같이 마케팅 전략은 6단계에 걸쳐서 수립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6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비자 분석. 소비자 분석이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내가 판매할 마케팅 제품 아이템이 결정이 돼야 돼요. 아이템이 결정이 된 다음에 소비자가 이 아이템은 어디에다가 먹힐 것이냐라고 하는 타겟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죠. 20대인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대상인데요. 연령대부터 정하는 게 좋아요. 10대인지 20대인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인지 이렇게 정하고 그 다음에 뭐 실버 그룹이든지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나라에 대한 문화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소비의 척도. 소비의 척도 가로치고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수입에 해당한 거.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이거를 되게 고급 컨셉으로 할 거냐 아니면 되게 싼 컨셉으로 할 거냐라는 거. 뭐 제가 진짜 이 안산에 살면서 안산이 너무 흥미로운 게 뭐냐면 안산은 외식 업체들을 보면은 명확합니다. 외식 업체. 그거 혹시 아는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잘 안 되고 오늘도 뉴스에도 나왔는데 쿠쿠, 두끼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두 브랜드들의 가장 시작이 됐던 곳은 안산이거든요. 안산 사람들이 뷔페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뷔페가 안산에서 시장을 분석하는 걸 시작을 잘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돈 되게 잘 버시거든요. 한 300만 원? 500만 원? 뭐 300에서 500 정도를 버신다고 해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근데 300에서 500만 원을 버시지만 안타까운 건 뭐냐면 문화에 대한 지출 비용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출에 대한 분석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문화에 대한 지출 거의 없고 문화 지출 해봤자 영화 보기? 요 정도. 주로 외식에 되게 많은 지출 비용을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외식에 지출 비용을 쓰면서 되게 많이 먹는 식탐스러움을 되게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뷔페에 대한 형태들이 안산에서 되게 성공한 케이스들이 많이 등장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반대적으로 지출 비용이 되게 많잖아요. 지출 비용이 많은 외식에서 지출 비용이 많은데 거기다 또 한 단계 더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외식 비용에서 주류에 많이 지출했느냐, 음료에 지출을 많이 했느냐, 아니면 음식에 대한 지출을 많이 했느냐 했을 때 주류에 대한 지출 비용이 또 되게 높아요. 그러면 개인의 뷔페 이외에 그냥 일반적인 식사할 때 개인적인 적정 가격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논문 같은 경우에 이런 설문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 외식 쪽에 있다 보니까 뭐 선배들 후배님들의 그런 논문들에 되게 많이 이제 체크리스트들 당신의 월 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뭐 81번 80에서 100 2번 100에서 150 3번 150에서 100 200 이하 그 다음에 넘어가서 400 이하 뭐 5번 척도고 항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500 이상 이렇게까지 이렇게 둬요. 이거를 이제 1인당 월 수익을 얼마 정도 하는지 그 다음에 한 달에 외식에 지출하는 비용이 얼마냐라는 거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월 10, 월 20,
월 30, 월 100 이상 뭐 이렇게까지 해서 이거 합니다. 이렇게까지 2번 물어보고 3번 주로 뭐 물어보는지 아세요? 이 하루 식대로 적정 금액, 예상 적정 금액 5,000원, 7,000원, 만원, 15,000원, 2만원 미만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안산은 주로 수익은 높아. 그 논문들 봤는데 수익은 높아. 그리고 외식 비용도 지출이 높아. 근데 이제 외식을 할 때 식대 가격을 선택할 때는 거의 6,000원대를 선택을 했어. 왜 그러냐면 이게 한밭집을 많이 사용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식대에서 되게 저렴하게 그거 다 왜 뭐 쓰냐면 더 6,000원짜리를 되게 여러 번 먹으러 다니나? 아무튼 주류에 대한 지출 비용이 되게 높았던 걸로 기억해요. 자, 그래서 안산에 중앙동에 가면 백종원 씨가 한 골목에 다 있어요. 백종원. 자, 백종원 씨 그 본더 코리아였나? 더본 코리아에서 여러분들도 백종원 씨 많이 좋아하시니까 백종원 씨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싸고 푸짐하고 맛있게 이거잖아요. 그게 안산에서 되게 잘 먹히나 봐요. 그쵸? 중앙동에 가보면 백종원 씨가 뭐가 있지? 백다방 있죠. 백다방부터 시작해서 무슨 곰탕집 생겼고 불고기집 생겼고 홍콩반점 생겼고 그 백스비어도 생겼던데 맥주집까지 생겼던데 근데 뭐 백스비어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먹는 거를 가성비를 되게 중요시하는 안산 시민들이다. 이런 거. 자,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안산에서 만약에 장사를 한다. 그러면 이 안산의 소비자들이 어떤 금액을 좋아하는지, 어떤 메뉴들을 좋아하는지 이런 소비자를 분석을 먼저 해요.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 분석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예시를 든 게 중앙동이었잖아요. 중앙동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냐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중앙동은 10대부터 20대에 술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맛있는 거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예쁜 카페를 좋아한다 그러면 고잔 신도시로 넘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시장 분석을 하고 3번 경제 분석은 뭐냐면 이 시장 상권을 내가 선정을 했잖아요. 그럼 이 시장 상권에서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아이템들을 어느 지점에서 판매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안산은 중앙에 치킨집 되게 많거든요. 치킨집 되게 많아요. 치킨집이 가격대가 얼마인지를 보고 그리고 몇 시까지 장사하는지 양 어떤지 뭐 이런 거 다양한 거를 본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있는 장사들보다 조금 싸고 조금 더 많이 주고 조금 더 늦게까지 장사하면은 더 잘 돼요. 이런 경쟁에 대한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통 경로 분석. 그래서 요새는 배달으로 판매를 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오셔서 드시고 가는 것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포장 위주로 할 것인지 그래서 내가 이거를 유통 경로 분석하는데 유통 경로 분석은 내가 편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1번, 2번, 3번을 다 분석한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대로가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예비적 마케팅 믹스를 수립을 합니다. 마케팅 믹스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다 했을 때 나 이 정도로 마케팅을 하면 되겠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를 분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이런 걸 좋아해. 그리고 이 시장에서 이런 거 판매가 될 것 같아. 그리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다른 데는 이런 걸 파는데 나는 이걸 팔아야지. 그리고 뭐 저들은 저렇게 판매하는데 나는 이렇게까지 해봐야 되겠다. 이런 거를 다 해서 선정을 하는 거죠. 나만의 그런 기준점, 목표, 방법 이런 걸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경제성 평가는 뭐냐면 그렇게 장사를 하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그렇게 하면 내가 다른 데와 경쟁을 해서 더 이익의 우위점을 가질 수 있을 건지를 파악하는 게 경제성 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1에서 5단계까지는 마케팅 믹스를 만드는 단계이다. 여기서 마케팅 믹스는 마케팅의 4요소 동그라미 별표 쳐주세요. 마케팅 4요소는 마케팅 공부할 때 항상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암기, 동그라미 별표 3개. 이건 시험 문제 꼭 낼 거예요. 그래서 꼭 암기하세요. 자, 마케팅의 4요소를 4피스라고 하는데요. 자, 제품, 프로덕트, 장소, 플레이스, 그리고 판촉, 프로모션, 가격, 프라이스까지 이 4가지를 어떻게 섞어서 구성할 것인가를 의미합니다. 제품 A는 어떠한 특징을 갖는 제품으로 어떤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되어 어떤 곳에서 팔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판촉할 것이며 가격은 어느 정도로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마케팅 믹스의 수립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4P들은 서로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변경시키면 나머지 모두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 제품에 가장 알맞은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조합을 곧 좋은 마케팅 믹스라고 할 수 있다. 마케팅 믹스에서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이들 4요소가 내부적으로 일관성이 있으면서 상호 보조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마케팅 믹스를 만들고 나면 그 마케팅 믹스의 경제성을 평가해보고 경제성이 있으면 전략대로 추진하고 만약에 그렇지가 않으면 다시 앞단계로 돌아가서 새로운 마케팅 믹스를 만들게 된다. 그런 순환 과정이 바로 마케팅 전략 수립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책 앞 페이지에서 Plan to C, Plan to C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마케팅 전략 과정에서는 2가지를 실행을 못 해보잖아요. 그러면 플랜 해보고 예상적으로 얘네들을 진행했을 경우에 실패에 대한 찬반들을 봐서 잘못된 거에 대한 수립들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들 조금 연관성 있는데 자, 생산 개념, 제품 개념, 판매 개념, 마케팅 개념, 사회적 마케팅 개념 이거는요 다 연관성 있어야지 별도라고 등장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생산 개념에서는 수요에서 공급이 있다. 그러면 수요가 훨씬 많아야 돼요. 공급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는데 재고가 쌓이겠죠. 특히 외식 산업에서는 재고가 많이 쌓인다? 그러면 안 되는 식당이 지름길이요. 안 되는 식당이 지름길이면 곧 폐업 예정이다 라고까지 볼 수 있습니다. 즉 가장 좋은 거는 뭔지 아세요? 외식 산업에서 한정 개수만 파는 거예요. 30개. 완전 좋아. 30개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희한하게 그냥 막팔 때 하고 30개 한정하면 미친 듯이 막 왠지 막 못 먹으면 짜증나고 꼭 먹어야 될 것만 같고 이런 느낌적인 느낌을 줘서 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신선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그 전날에 팔다 남은 게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롭게 또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식자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맛의 퀄리티는 점점점 좋아지거나 상향성을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나는 30인분을 팔고 싶은데 팔아봤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10인분씩밖에 안 팔려. 그러면 20인분이 남았어. 그러면 내일 또 팔고 냉동시켰다 내일 모레 또 팔고 그러면 냉동 먹었던 사람들 아씨 여기 맛없네. 다음부터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점점점 고객들이 떨어져 나가면 그 다음에는 폐업해야죠. 초점은 제품이고요. 수단은 대량 생산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외식업체는 조금 조심성 있게 생각해야 되는 게 대량 생산의 기준이 뭐냐면 가장 이익을 이익의 우선순위로 뒀을 때 얘네들이 가장 이상적인 이익 금액만큼을 도달하면서도 내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 재료에 대한 것들이 유지가 되면서 이거를 또 마케팅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내가 돈가스 30인분 한정 판매한다고 했어요. 근데 30인분 팔아가지고는 그냥 원가 또이또이야. 그러면은 그건 안 돼. 30인분 팔고 끝내면 안 돼. 이익까지 나오려면 30인분까지 팔면은 본전이고 50인분은 팔아야지 그게 이익이다. 그럼 50인분 한정 팔아야 돼요. 판매량 증대에 의한 이윤을 추구를 합니다. 그거를 조금 잘 두셔야지 된다라는 거. 자, 제품 개념일 때요. 제품일 때는 수요하고 공급이 맞아져야 된다. 제품 질의 향상, 판매 증대에 대한 의한 이윤 추구. 이거는 뭐랑 조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냐면 그런 거 있지. 주문 수량. 주문 수량 참 좋아요. 이게 제품 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다 아까 말한 것처럼 생산 개념으로 할 때는 주문이 들어와서 이렇게 판매를 바로바로 해서 생산해서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도시락 같은 제품들은 제품에 대한 개념들이 딱 맞춰져야지 거기에 맞춰서 이제 물건들이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7,000원짜리 도시락이야. 근데 한 50개만 팔아도 이익인데 너무 땡큐야. 100개를 주문을 해줬어. 그러면 얘네들은 7,000원짜리를 100개나 주문해줬어. 그럼 서비스로 뭘 더 넣어줘야지 라고 해서 제품의 향이, 제품에 대한 질이 향상이 되는 거죠. 이러면 여기 도시락 괜찮다. 다음에도 여기 시켜 먹자. 이게 되는 게 제품 개념이에요. 수요와 공급이 같이 되고 초점도 역시 제품이고 제품 질이 향상이 되고 그게 바로 판매량 증대에 의한 이윤이 추구가 되는 경우. 이해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해를 좀 시켜주려고 많은 예시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판매 개념. 자, 수요에서 공급이 더 많아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 요새 나 좀 하고 싶은 장사 중에 하나인데 인스타그램에서 막 수제 케이크 같은 거만, 근데 케이크를 못 만들어가지고 장사를 못 하는데, 요새 막 인스타그램에서 막 예약 받고 솔드아웃 되고 막 그런 거 본 적 있죠? 그게 바로 공급이 더 많을 때고 공급이 더 많을 때예요. 그러니까 수요는 이렇게 한정적인데 공급을 훨씬 많이 하는 경우, 그때 얘네들 판매를 증진시켜 주거든요. 판매량 증대에 의한 이윤 추구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어쨌든 얘네들이 하나의 마케팅을 잘 써서 공급을 훨씬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로 정리할 수가 있겠냐면, 케이크를 판매하는 데는 되게 많아. 판매하는 데는 되게 많은데 내가 이거를 이만큼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갈망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구매하고 싶게끔. 넘어가서 마케팅의 개념. 고객 욕구의 다양화, 고객 욕구를 맞춰주고 마케팅 믹스, 고객 욕구 충족에 의한 이윤 추구. 이 마케팅 개념도 마찬가지인데 요새 같은 경우 사람들이 먹고 끝내는 거 이런 세상이 아니라 더 이상 인스타그램 찍고 자랑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걸 잘 활용하고 그러니까 왠지 그 케이크를 사서 친구를 생일 축하를 하면 더 인싸 같고 더 SNS로 더 홍보할 내용들도 많아지고, 어쨌든 고객이 그런 욕구들을 더 많이 충족을 시켜주는 거. 사회적 마케팅 개념, 고도의 상업주의, 고객과 공공복지, 마케팅 믹스, 고객 욕구 충족에 의한 이윤 추구와 공공복리 증진. 이게 뭐냐면 다 많이 봤을 텐데, 이거 뭐 치킨이래. 뭐 시켜 먹으면 얼마를 이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2만 원어치를 먹으면 100원은 후원합니다. 이런 거. 왠지 나는 치킨을 시켜 먹었지만 후원을 하는 것 같은 굉장히 선진국스러운 마인드의 그런 시민의식을 가진 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마케팅의 개념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엄청 제 영상으로 수업하니까 말을 엄청 빨리 하는데 이걸 조금 더 느슨하게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래퍼 수준인 것 같아요.
자, 생산 방법에 제안서 보겠습니다. 더 갈까 말까 고민했어요. 자, 생산 방법의 제안서. 대부분의 제품은 판매 시점에 맞게 제조, 포장, 수송되지만 외식 서비스는 같은 장소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산 공정의 자동화가 어렵고 대량 생산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라고 됐는데 옛말입니다. 예, 옛말이 너무 그랬나? 요새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치킨 그 로봇 치킨이라고 하는 브랜드 생겼거든요. 이게 맨 처음 시작한 게 MIT가 어딘지는 알죠? MIT 거기 대학에서 그 뉴욕에다가 볶음밥을 만들어주는 외식 업체를 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일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주문은 전자동 시스템에다가 주문이 들어가면 자판기처럼 로봇가 볶음밥을 해주고 볶음밥에서 이렇게 기계로 도시락에다 담아서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MIT에서 이런 거를 만들어냈을 때 와, 이제 외식업계 사람들 다 잘리겠다라고 막 엄청 그랬어요. 그래서 뭐 향후 10년 후에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가 셰프였었거든요. 근데 희소식인가? MIT에서 만든 그 레스토랑이 5년 동안 영업을 하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거가 왜 없어졌을까? 너무 사람들이 이제 그 희한하다 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분석을 했거든요. 왜냐면 인건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최소 설치비가 들어가지 유지비, 인건비 되게 저렴하게 이게 지출이 되다 보니까 판매하는 음식이 되게 쌌어요. 그래서 뭐 다른 데서는 뉴욕에서 투고할 때 거의 한 기본 10불이 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막 6.5불? 그러니까 6,500원? 되게 싼 거죠. 그러니까 되게 싸게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들이 5년 만에 이제 폐업을 했죠. 왜 폐업을 했을까 분석한 결과 이렇게 음식을 먹는다라는 거는 사람들한테 그냥 배를 채우는, 허기를 채우는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식사는 그 이상의 것을 만들어주는 공간이었다라는 건데, 막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메뉴도 같이 고르고 오늘은 뭐가 좋아 이렇게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감옥 같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레스토랑을 이제 체험한 사람들한테 이런 그거에 대한 이제 느낌을 물어봤을 때 그냥 감옥에서 혼자 식사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리뷰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만족감을 음식 외에 다른 것들을 충족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서 좀 그게 실패였는데, 로봇 치킨은 뭐냐면 치킨 똑같이 이렇게 응대하고 막 다 하는데 튀기는 것만 치킨이 해줘요. 되게 잘 튀기더라. 깔끔하게. 그리고 이제 도시락 같은 경우도 이제 외식 업체에서는 요새 편의점 음식 같은 경우도 대량 생산하고 있고, 내가 진짜 대량 생산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추석 때 떡 공장. 근데 내가 말하는 거 다 공장이긴 하다. 외식 업체에서 하는 거? 남대문의 만두집 정도? 만두집 갔더니 기계로 막 만두 속이랑 만두피 넣어주면 이렇게 나오는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생산 방법이 기계화가 되면서 조금씩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는데, 그런 공정화에서 자동화가 진행되면서부터 이게 조금 우리가 외식 산업을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거와는 조금 변동사항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트렌드가 변동되는 것들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25분이 됐으니까 단락 중간이지만서도 중간에서 서서 좀 그렇지만 25분 채우고 156페이지 소멸성부터는 3교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